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Along the path we went. 오늘 수업할 내용은 그림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원근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항상 우리가 사물을 보면은 원근법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공부를 하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이 남해 금산에서 찍은 사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근경에 해당하고 여기가 중경에 해당하고 원경에 해당하죠. 지금 저기 멀리 성 같은 거 보세요. 거의 하늘빛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까이 제일 앞에 근경에 와질수록 색깔이 따뜻한 색이 많아요. 따뜻한 색이 많고 멀리 가질수록 차가운 색 계열로 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기결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이나 이 산이나 사실은 같은 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산이 어떤 색이 있습니까? 갈색이나 보라색 계열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여기도 그게 있을 겁니다. 같은 산이잖아요. 그죠? 같은 산인데 이 산이 이만큼 멀리 가지니까 이 산 전체 이 색에 청색이 끼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랏빛으로 보여지고 이 산이 더 멀리 가지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푸른색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림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배치를 해주고 또는 저걸 잘 안 돼 있더라도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저런 산을 보고도 저 색을 객관적으로 인식 못하고 산이니까 자꾸 녹색 써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녹색을 쓰는 거예요. 우퍼늪 사진입니다. 우퍼늪 여기 풍경도 좋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구도를 잡으실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실 때도 그렇고 그냥 생긴 대로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 보여진 그런 깊이들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가 문제니까 그거를 위주로 봐줘야 돼요. 지금 일단 이 지평선이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보이고 이 사진에 보시면은 뒤에 숲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 숲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원경에 먼 산이 이래 있는데 이제 먼 산길이도 그 원경에서 조금 가까운 원경, 먼 원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내십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숲이 있고, 숲이 있는데, 이 숲은 이 미류나무가 주제가 되어서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백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자세하게 그릴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늪이 이래 있으니까 수초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도 수초가 근경이긴 하지만 주제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미르나무가 주제죠. 그러니까 미르나무를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이 수초는 조금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숲이 있죠. 저 숲은 어떨까요? 예, 개무시 맞습니다. 한 이 정도면 하면은 충분히 되어질 겁니다. 보통 때는 제가 스케치를 미리 해놓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라고 스케치도 미리 안 하고 지금 이제 같이 해줍니다. 구름을 그리기 위해서 하늘을 이 정도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구름들이 크기가 작아지죠. 원근법 때문에.
하늘도 그렇고 먼 산도 그렇고 그 산만 딱 칠하지 말고 앞산하고 이렇게 물고 들어오십시오. 자, 앞산보다 앞에 산은 같은 원경이긴 하지만은 그 색에다가 녹색을 조금 더 섞어서 이 정도로 하면은 이게 아주 먼 산이고 먼 산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같은 먼 산 중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그리시려고 사진을 자세히 보시거나 실제 풍경에서 그릴 때도 자세히 보시면은 밝은 노란색하고 오만 색이 다 보인다고요. 그렇지만은 저게 원경의 범주에서 안 벗어나야 되니까 색을 선택할 때 저 정도 수준에서 처리하고 끝내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게 원경이고 여기가 중경이에요. 자, 이거는 중경이 있는 숲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대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미르나무가 있으니까 미르나무를 둘러싸서 미르나무를 얼마나 살려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들판은 최대한 물을 많이 타서 좀 흐리게 하고 부드럽게. 자, 지금의 우퍼늪은 개구리 밥하고 마름하고가 완전히 성해가지고 물 색깔이 안 보여요. 자, 옆에는 늪지대의 언덕이죠. 사람은요, 녹색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녹색이 여간 풍부하지 않으면 녹색의 물체를 잘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저 녹색 안에서도 최대한 좀 풍부하게 색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뒤에 숲이잖아요. 숲이고 여기가 언덕이니까 이 경계를 좀 저렇게 그 엣지를 좀 남겨두면은 그림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멀리에서 푸른색, 그 다음에 중성색, 가까이 와질수록 따뜻한 색 계열 순서대로 들어가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어떻게 들어가지느냐 하면 여기 큰 덩어리 있잖아요. 덩어리 있으면 덩어리 윗부분은 밝게, 밑으로 가질수록 부쩍걸로 어둡게 이렇게 들어가지면 되니까 그런 느낌만 가지고 처음부터 미르나무들 있잖아요. 저걸 다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큰 덩어리로 붓터치로 저렇게 들어가지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절에 들어가지면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미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면 이제 멀리는 한두 단계로 간단하게 끝내지만은 가까이 와줄수록 저기서 여러 번 겹쳐서 단계를 좀 많이 줄 겁니다.
녹색을 변화를 줄 연두색에서 초록색까지 똑같은 색만 써가지고는 녹색 변화를 못 주죠. 최대한 갈색이나 붉은색도 들어가지고 보라색도 들어가지고 저런 색들을 얼마나 잘 겹치거나 잘 섞어주느냐에 따라서 녹색이 변화무쌍해 보여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갈대 모양 넣는 거는 사진대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 느낌만 주는 게 중요하지 너무 저 사진처럼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느낌을 주는데 다른데 그림 전체가 너무 단순하면 약간 복잡하게 무게를 맞춰주는데 중점을 둬야지 사진에 생긴 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사진에 이미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걸 더 단순하게 할 거고 사진이 너무 좀 싱겁고 단조롭다 싶으면 여기서 변화를 좀 더 주는 거고 항상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림을 그리느냐가 바로 이제 작가의 몫이시죠. 갈대잎을 밝은 색으로도 하고 어두운 색으로도 하고 이러면 이제 이중적으로 느낌이 풍부하게 나와지겠죠. 특히 야외 스케치 가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면 덩어리 있잖아요. 붓터치 저렇게 크게 내는 거 좀 일부러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저러면은 나중에 실내 작업할 때도 계속 도움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늘 안 되는 문제로만 남아있지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터치가 들어가지면은 이 나무 전체가 이런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겠죠. 이러면은 미르나무가 거의 다 되졌습니다. 정식 작업하는 수차에서는 이런 선들이 많을수록 그림이 얇아져서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 야외 스케치에서는 이런 선들을 조금 활용하셔도 적극적이고 싱싱한 맛이 좀 나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런 터치대로 좀 해주실 수 있도록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we lose the lead we had gained?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